러시아의 소설가 안톤 체호프의 주머니 속 송곳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포슈든 씨는 아주 치밀하게 변장을 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평범한 마차를 타고 시골 도시를 향해 서둘러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포슈든 씨에게 익명의 투서 한 통이 배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슈든 씨는 자신의 얼굴을 옷깃에 숨기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추악하고 뻔뻔한 짓을 일삼는 자들이 모든 단서를 숨겼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쯤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고 있겠지.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체포해야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쾌한 공상에 사로잡힌 포슈든 씨는 마차를 끌고 있는 마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처럼 포슈든 씨는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하여 마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혹시 포슈든 씨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어떻게 그분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곳 사람들은 모두가 그분을 알고 있죠. 라고 마부가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부님 생각에는 포슈든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자, 마부가 하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이곳에 부임하신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철도도 부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권세가 대단했던 호흐류코프를 경질시켰죠. 호흐류코프는 사기꾼이자 깡패 같은 자인데 전임자들은 그 사람과 결탁이 섰습니다. 그러나 포슈든 씨는 부임하자마자 이 빌어먹을 호흐류코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죠. 포슈든 씨를 매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일 당신이 포슈든 씨에게 많은 뇌물을 준다고 해도 그분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포슈든 씨는 이런 촌구석에도 나를 알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마부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포슈든 씨는 거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우리와 같은 마부들이 탄원하러 가도 마치 귀족을 상대하듯 정중히 예우해 주십니다. 우리의 탄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분은 탄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 바로 출발하십니다. 그곳에 도착하셔서는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으십니다. 전임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포슈든 씨는 모든 것이 훌륭하신 분인데 술을 무한정 마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포슈든 씨는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마부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마부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슈든 씨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손님으로 초청되어 가거나 무도회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드카부터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술을 퍼 마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책상 위에 빨대를 장착한 작은 상자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상자 속에는 항상 보드카가 있고 그 빨대에 입을 갖다 대고 빨아 먹는다고 합니다. 마차를 탈 때에도 서류 가방 속에 그 상자를 넣어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포슈든 씨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부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포시든 씨는 주위에 10명 정도의 여자들에 관한 소문도 있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중 2명의 여자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1명의 여자는 가정부로 가장하고 있고 또 1명은 서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부가 포시든 씨에게 여우처럼 꼬리를 쳐서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포시든 씨보다도 가정부를 더욱 무서워하는 창피한 일이 존재합니다. 대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포시든 씨는 화난 목소리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마부는 사람들에게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거 아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마도 포시든 씨 집의 가정부가 골목마다 다니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여자인지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포시든 씨는 전임자들과 일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전임자는 자신이 특정 장소의 상황을 관찰하기 위한 잠행을 할 때에는 한 달 전부터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잠행을 할 때는 시끄럽게 온갖 야단 법석을 떨어서 온 사방이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하면 일단 늘어지게 한숨 자고는 음식을 대접받고 술을 마시고는 막상 업무를 볼 때는 소리만 크게 질러댑니다. 큰 소리 치고 괜히 소란만 피우고는 다시 잠을 잡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시든 씨는 소문에 의하면 아무도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떠나신다고 합니다. 관리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에 띄지 않게 집에서 나와 마차를 타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셔야 할 역까지 갈 때는 품위 있는 마차를 타시지 않고 일반인이 타는 마차를 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온 몸을 칭칭 감아대고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늙은 개처럼 쉰 목소리를 내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들었을 때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포시든 씨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포시든 씨가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알아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입니다. 포시든 씨를 어떻게 알아본다는 말이요? 라고 포시든 씨가 물었습니다. 포시든 씨는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마부가 이야기하였습니다. 평범한 승객은 자연스럽게 평범함이 유지됩니다. 반면 포시든 씨는 평범함을 자꾸 과대하게 가장하려고 합니다. 만일 포시든 씨가 역에 간다고 하면 도착하자마자 평범을 필요 이상 강조한 행위가 요란스럽게 시작됩니다. 답답하다더니 춥다더니 불평을 하면서 먼저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리고는 병아리구이, 과일, 잼 같은 것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병아리구이나 과일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바로 포시든 씨입니다. 그리고 영무원들에게 친애하는 자네라고 말하거나 사람들을 사소한 것들로 귀찮게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포시든 씨입니다. 포시든 씨는 잠을 잘 때도 독특한 습관이 있어서 영내의 소파 겸 침대 주위에 향수를 뿌리고 베개 주변에 양초 3자루를 준비하라고 영무원에게 지시를 하고 누워서 서류를 읽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무원뿐 아니라 고양이까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포시든 씨는 내가 왜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마부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포시든 씨가 아무리 낯짝을 무엇인가로 칭칭 둘러매고 숨어서 이곳에 온다고 해도 이곳의 사람들은 전보를 통해서
그분의 도착 사실을 다 알고 있어서 그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틴 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곳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완료됩니다. 포스틴 씨가 누군가를 재판에 회부시키거나 경질시키기 위해서 숨어서 온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포스틴 씨를 비웃고 있는 것이죠. 포스틴 씨가 조용히 와서 살펴본다고 해도 모든 것이 문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고 아무런 문제점을 적발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포스틴 씨가 아무리 기회를 엿본다고 해도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마차를 끌고 아침에 역을 지나가는데 상점 점원이 헐레벌떡 뛰어가길래 어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점원은 오늘 포도주와 안주거리를 배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역에 포스틴 씨가 온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포스틴 씨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감싸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누구도 자신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포스틴 씨를 위해서 포도주, 연어, 치즈 등 다양한 안주거리를 준비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포스틴 씨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당신들은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숨겨놓고 오시려면 오시오 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차를 뒤로 돌려! 마차를 뒤로 돌려! 포스틴 씨가 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마부는 마차를 뒤로 돌렸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서 종결됩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포스틴 씨는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위선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인 주머니 속의 송곳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머니 속을 보면 날카로운 송곳과 같은 물건을 소지하여 언제든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주인공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속성을 작가는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권고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상대의 모순을 지적하기 이전에 자신의 위선적인 상태를 제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익숙하고 자신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부터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배제하고 자신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률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선을 배제하는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본능적으로 나는 완벽하지만 상대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스스로에게 많은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이런 반성을 통해서 남이 보기에 우리가 위선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이런 것을 배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